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제1장 연습 문제 중에서 괜찮은 문제를 몇 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2번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이 들어요. 그 이제 현금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식비뿐만 아니라 뭐 여기 놀러 가는 교통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뭐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사용되는 뭐 기타 등등 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 디즈니 월드에 놀러 갔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비용 외에 내가 만약에 여기 놀러 가지 않았으면 딴 데 시간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과 관련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놀러 가지 않고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면은요, 회사를 나갔으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쵸? 그 돈을 포기하는, 그러한 포기한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돼. 임금 같은 거 포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 할 때는요, 이 식비라든가 이런 특히 또 교통비 중에 일부 같은 거는 내가 디즈니 월드에 가건 가지 않건 여전히 또 집에서 있더라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고 거기 가서 추가적으로 더 소비했던 것만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요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물 같은 거는 우리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 한 잔에 대한 한계편이거든요. 한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한 단위 추가했을 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물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이 물이 사막과 같이 진짜 내가 엄청나게 사막에서 목말라서 오아시스를 찾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랑, 아니면 지금 그냥 여기 집에 있는 거야. 그냥 물이 뭐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한 잔의 한계 편익이라고 할까? 물을 한 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제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의 가치는 되게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희소성의 원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이 굉장히 희소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물이 그렇게 희소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가 있겠네요.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은 생명 유지에 엄청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 가치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국가 간의 무역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게임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망해야지 내가 얻게 된다. 이거는 둘이 합쳐서 보수의 합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썸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10을 얻게 되면 제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국가 간의 무역 같은 거는요, 이 무역이라는 게 시장에서의 국가 간의 교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이런 교환은 승자와 패자 중에서 둘 다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더 잘하는가, 우리 챕터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텐데, 자기가 뭘 더 잘하는가를 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특화와 전문화를 하게 되는 거야. 역할을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환,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 그게 국가 간의 무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한 상호 윈윈 이득이 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과는 다릅니다. 둘 다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둘 다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경제 주체들은요, 뭔가 이타심과 자리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기심이야, 이기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데,
개개인들, 뭐 여러분 생각해봐. 손흥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가 민족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 속에서 물론 일견에서는 우리나라 국익을 선양하겠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지만 이 사익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남들 자고 싶고 남들 게을르게 놀고 싶을 때 이 사람은 더 열심히 공을 찬다고요. 축구공을. 만지면 안 되죠. 축구공은 발에 있어야죠. 이렇게 공을 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관객들도 더 기분이 좋고 멋진 골 장면도 보고 손흥민도 더 나날이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으로 공익으로 전환시켜 주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매개시켜 주는 바로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신호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시장에서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격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째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성은 왜 중요할까? 생산성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맞아요. 노동자, 노동시간이라 해도 되고 한 명을 투입했을 때 그때 아웃풋에 해당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대가 나오는가 이걸 바로 우리는 생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나라가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 생활 수준이 높아. 경제성장 파트에서 배울 건데 쟤는 왜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을까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어요. 생활 수준 높은 게. 꼭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 가장 바로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높은 소득이 있는 거야. 고소득이 있는 거예요. 고소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높은 소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봤더니 미국과 같은 좀 이렇게 선진국,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 나라를 보면 이렇게 노동 대비 아웃풋 나타내는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지 않으면 부유한 나라는 생산성이 높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소득이 높게 되고 소득이 높은 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제일 밑바닥에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자,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은요,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폐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자꾸자꾸 가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 챕터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경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맞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통화량을 막 찍어내서 시중에 필요한 통화량보다 더 많이 찍어내게 되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요 단기적이라는 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요걸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나중에 볼 거예요. 요쪽에다가 실업률 이렇게 놓게 되고요. 실업률이라 쓸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물가 상승률 이렇게 놓게 되면 두 개 간의 관계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에 있다. 이것을 필립스 커브 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러한 필립스 곡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충 관계라는 것은 어느 거 하나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자, 미국은 1996년에 복지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복지급여를 뭐 2년까지만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했대요.
자, 그랬을 때 1번.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1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가난한 건 좀 그 예외긴 하지만 어떻게 실업 상태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20년간 정부가 계속 도와준다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일자리 찾으러 나설 필요가 있나요? 뭘 벌써부터 그래. 만약에 그 돈 주는 것도 이전에 내가 받던 월급의 80% 정도를 준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죠.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놀고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20년 주는 게 아니라 2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2년 후에는 그게 끊긴다니까? 그때까지 정부가 너 가만히 놀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되게 그냥 계속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라, 야, 정부가 너 직장 구할 때까지는 또 다른 직장을, 좋은 직업을, 네가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정부가 좀 도와줄게. 빨리빨리 열심히 너도 찾아봐. 이런 뜻이죠. 근데 띵까띵까 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짧아지면 2년 후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근로의욕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로의욕이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밑에 2번과 관련된 건데, 사람들이 좀 더 나태해지려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향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공평성 측면, 형평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좀 볼게요. 정부 정책이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형평성을 위한 것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효율성이 깨졌다라고 하면 그걸 시장 실패, 물론 공평성도 형평성도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A번 볼까요? 케이블 TV 요금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독점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이슈고요. 그 중에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독점과 관련돼 있다, 독점 기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독점이 나쁜가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B번, 저소득층이 식품 구입해서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 저소득층을 좀 도와주는 쿠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형평성과 관련된 정부가 올려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이거는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자기가 옆 사람에게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배를 피워서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만, 담배 연기 싫어하는 옆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제3자한테 피해를 끼쳤네. 이거 그래서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D번 볼게요. 정유시장의 90%를 점유하던 스탠다드 오일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독점이야, 독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하는데 진입 장벽을 부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스탠다드 오일사 같이 이렇게 커다란 기업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작은 기업으로 분할을 해서 쪼개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자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2번 보시면 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율,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거는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주운전을 금지한다. 이거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만 깨꼬닥 죽으면 그것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엄하게 의도하지 않은 다른 상대방에게도 꽝 부딪히게 되면 피해를 끼친다니까 역시 이것도 외부성과 관련된 효율성 관련된 비효율성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자, 국민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하기로 했대요. 이거 좋은 거네. 그랬을 때 은행들이 이 저축된 자금을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이 자금으로 공장을 새로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된 저축이 어떻게 생산성을 증가시킬까? 그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결과는 공짜 점심과 같은가? 뭐 여러분들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저축이 돈이 필요로 하는, 이게 저축이 이제 필요한 자금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뒤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기업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이 없을 때 이 돈이 좀 남아도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금에 대한 이 투자자는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대가는 없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 먹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그런 걸요. 참고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대가로 이자는 받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짜 점심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여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래, 나 지금 나도 먹고 싶은데 네가 더 급한 것 같으니까 너한테 빌려줄게.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희소한 자금이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라는 기다림이라는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외에 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꼭 정답은 아니고 그냥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시면 11번째인데 전쟁 중에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만한 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니까. 만만한 게 어떻게 된다? 맞아요. 그냥 돈을 팡팡 찍어가지고 그냥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막 팡팡 찍게 되면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쟁 비용을 충당